네. 그리고 지금 이 본선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뭐 네거티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어떤 그 뭐 원 플러스 일명, 원 플러스 원 뭐 임용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 어떤 그 이야기들이랄지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이 그런 부분들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홍보본부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약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의 성향이 이제 저희 쪽은 50대, 60대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견 전달이 익숙하지는 않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 지지자들은 20대, 30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어떤 지지 의사 전달이라든지 이런 지지 의견을 피력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미경 교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사이고 또 병리학 석사, 박사 또 미국에 가서는 로스쿨을 다녔고 거기서 미국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2개나 땄습니다. 네. 또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재원이거든요. 고향은 여수시고요. 네.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서울대학교 또 카이스트 이런 데서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슨 특혜 채용이니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봤을 때는 약간 좀 과도한 네거티브 전략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좀 심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실은 근데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당도 이 호남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이 친노 패권하고 호남 홀대론이거든요. 지금 그 이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 출신들의 인사들이 중앙 무대에서 관료로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잘 등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 숫자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의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 홀대는 없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네. 실은 핵심은 장관 숫자가 아니고 장관 숫자는 인위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핵심이 아닌 장관 숫자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내에서 실제로 일을 할 실권을 가지고 있는 1, 2, 상급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말기에 2002년도까지 있었던 1, 2, 상급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2003년, 4년, 5년 또 6년 이 기간 동안의 1, 2, 상급 숫자 중에서 호남 출신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특히 당시에 인사 검증을 했던 인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호남 인사를 홀대했다라고 네. 저희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지금 논란의 중심에 저희들 아까 김미경 교수 임용 문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안철수 후보들의 삶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그 금수저의 좀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산 후보가 과연 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아버님이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부친께서 그 살았고 개업했던 병원이 이제 조그만 개인 병원이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여러 봉사 활동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안랩이라고 하는 V3 회사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들 월급 줄 돈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해서 매번 은행에 가서 어음깡을 해서 이 급여를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뭔가를 크게 물려받은 재벌 2세라든지 3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랩이라든지 V3 회사 상장을 통해서 번 돈 중에서 지난번에 한 4년 전인가 한 1,500억 정도를 사회에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런 행적들, 그다음에 본인 딸도 이제 재산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29인데 뚜껑 까보니까 전 재산이 지금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손이 자식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줄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수저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삶의 궤적이나 행보를 보면 그렇게 그걸 향유하고 누리고 무슨 금수저적인 어떤 안락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설에는 호남에서 60% 정도를 얻게 되면 뭐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하다, 뭐 이런 그 대통령으로서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호남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붙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홍보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호남이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뭐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그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탄핵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만 명을 통해서 탄핵소추 서명을 받고 결국은 탄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법 지지와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구라고 하는 지역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권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국회의원 의정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저희 광주 또 저희 호남 지역이 정말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호남민들께서 이번 국민의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짧게 할 말씀만 더 듣고 싶은 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청문회 때 저도 그렇고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정말로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렬하게 싸워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앞장서서 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4대강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김경진 홍보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